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오늘은 특정 차트 업데이트가 아니라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어디에서나 대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 하나를, 트레이딩 패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소위 SFP, 그러니까 스윙 실패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꼭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입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죠. 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이때가 23년 연말 그 즈음 차트입니다. 그 즈음 차트인데요. 일단 크게 가격을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횡보하다가 또 올라오다가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어떤 특정 타임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장이다 아니면 배어장이다 아니면 횡보장이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패턴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잡설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정점을 찍고 쭉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하나 봤더니 이 즈음에서 하락을 하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일단은 레인지가 형성될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레인지가 형성되는 듯 싶었지만 더 계속 하락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레인지가 형성될 거다라는 전제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면 레인지를 그리세요. 여기를 고점으로,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렇게 레인지를 쭉 그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시를 하자면 여기가 레인지 하이, 폰트가 너무 적네요. 여기가 레인지 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좋게 굳이 표시를 하시자면 여기가 하이고요. 여기를 로로 일단은 전제를 한다. 그리고 한번 그려봤다. 지금 현재가 이 시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상승을 했네. 그러면 이렇게 레인지를 그려볼까? 라고 그려놓고 일단은 기다린 겁니다. 이게 트레이딩이라는 게 기다림의 게임이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스윙을 실패하는 이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스윙 실패라는 게 그 전에는 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상승하나 싶었지만 새로운 저점을 만들러 가나 싶었는데 이거를 실패하고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이게 스윙 실패죠. 이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1시간 캔들 차트입니다. 자, 스윙 실패가 발생을 했어요. 스윙 실패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이 캔들은 밑으로 하락하고 싶었는데 꼬리를 이렇게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매수 대기 중인 주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가 주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락할 거다라고 여기에서 새로 숏을 진입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이렇게 매수 주문으로 전부 다 먹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롱 베팅을 여기를 저점으로 그러니까 성급하게 터치하면 롱 베팅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롱을 걸어놓고 이렇게 밑으로 손절가를 걸어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손절가를 터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다 흡수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발생했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죠. 이게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 캔들을 스윕 캔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스윕 캔들의 전 고점이 어디냐? 저는 여기로 볼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이 여기. 그렇죠? 스윕 캔들의 전 고점을 여기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게 뚫려버렸기 때문에 스윕 캔들의 전 고점을 여기로 보면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보죠. 네. 스윕 캔들의 전 고점을 이 캔들에서 일단은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하락 구조에서 이제 상승 구조로 바뀌는 신호탄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입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스윕 캔들이 나왔다. 그리고 스윕 캔들의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이상이다. 그렇죠? 여기 검정색 라인이 평균 거래량인데 평균 거래량 이상의 거래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스윕 캔들의 종가가 지금 여기입니다. 스윕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롱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게 이걸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수입 캔들의 꼬리 밑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꼬리에 맞추면 이 꼬리를 건드리러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분이 있어야 혹시라도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손절가 터치를 하지 않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 목표가는 어디냐? 첫 번째 현실적인 목표가는 이 전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고점이 현실적인 목표가가 되겠죠. 여기에서 현실적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차라리 적게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전고점이 맞습니다. 전고점이 이 부분이니까 네, 여기에 두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익절을 여기에 사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되겠죠. 그 위의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가 됩니다. 그런데 최종은 이 레인지 상단이 됩니다. 레인지 상단.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한번 레인지를 그려보시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 라고 치면 여기에서 성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레인지 하이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됩니다. 이걸 한번 시간 프레임을 보시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니까요. 이게 약 10일 정도 걸렸네요. 그러니까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을 다 견뎌내고 여기까지 가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에 익절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으면 순차적인 익절을 낼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이 아주 험난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일단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엔트리죠. 첫 번째 엔트리.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진입하는 걸 놓쳤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하지? 또 진입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스윕 캔들이 나왔다. 스윕 캔들이 나왔는데 이 구조가 하락 구조에서 상승 구조로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 바뀌나 싶었더니 캔들을 위에서 마감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도 캔들을 위에서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캔들을 위에서 마감했어요. 마감하고 나서 다시 밑으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캔들을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피보나치를 그리세요. 피보나치를 어디에서 그리느냐? 이 스윕한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경로는 험난했지만 일단은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고 지금 우리가 이때 시점에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가 아직 고점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네, 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레인지를 여기에서부터 대고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0.618. 참고로 0.666은 제 개인적인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0.618이죠. 근데 저는 0.666까지 개인적으로 세팅을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레인지 저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고점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피보나치를 그렸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다시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여기 0.618과 666 사이에서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죠. 그러면 이때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엔트리가 나오죠. 여기에서 롱베팅.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 전략이 무효화가 되는 거는 스윙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윙이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이 스윕 캔들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레인지 상단까지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2.39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런 패턴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 패턴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고 진입하는 그 과정은 물론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게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프레임, 예를 들어서 위클리, 데일리, 4시간, 1시간, 15분, 심지어 5분에서도 이건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타임 프레임이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LTF로 갈수록 잡음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모든 시간 프레임에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써먹기가 좋은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제 롱베팅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쭉 보시면 네. 여기에서도 스윙 실패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을 낮추는 과정에서 스윙 실패가 나왔고요. 저점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스윙 실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스윙을 실패하는 이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종가에서 숏 배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손절가는 이 꼬리 위쪽으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현실적인 현실적인 익절가는 이 정도로 삼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어쨌든 오긴 왔네요. 굳이 이거를 시간 프레임으로 재보면 이게 6일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뭐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도 내가 이 시점에서 놓쳤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수입 캔들 여기에서 숏 엔트리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번에도 구조가 깨지는 시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 이 수입 캔들을 기준으로 이 전 저점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 전 저점이 여기가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캔들을 기준으로 깨졌네 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이 캔들이 나오고, 자, 순서대로 갑니다. 1번 수익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깨지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점이 나오길 기다려야죠.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더 내려가나 싶었는데 안 내려가고 이제 횡보를 시작합니다. 횡보를 시작하죠. 이 캔들이 저점인가 보구나. 그렇다면 다시 피보나치를 그립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렸더니 꽤 오랜 기다림이죠. 자, 이 시점이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엔트리가 나올 때까지가 시간이 약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근데 3일은 트레이딩에서 그렇게 나쁜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네. 자, 어쨌든 이건 잡설이고,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숏배팅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숏배팅을 여기에서 했다 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캔들로 치면 고점이죠. 그러니까 꼬리 위에 손절가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익절가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옮겨 보시면 이렇게 익절가가 나왔죠. 이제 근데 이 패턴은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최종 타겟가는 그러니까 레인지 하이와 레인지 저점이 됩니다. 이건 성향의 차이겠죠. 저같이 그냥 덜 먹더라도 빨리 뭐랄까요, 이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익권으로 돌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정말 이 거래에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엔트리에서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치면 첫 번째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쯤이 될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본절을 달성하고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를 만든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충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패턴, 그러니까 이 레인지에서 하는 이 플레이는 아주 정확도가 높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이 레인지를 잡는 것, 그리고 이렇게 스윙 캔들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수입 캔들인가, 수입에 실패한 그 패턴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죠. 여기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RSI라든가 MACD 같은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진입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어떤 내 아이디어가 맞다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다이버전스라든가 아니면 볼륨 프로파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이 저항이나 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위클리 오픈이라든가 먼슬리 오픈이라든가 월요일 뭐 고점 저점 같은 그런 의미 있는 라인이 여기에 겹쳐져 있다. 그러면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자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아주 유용한 패턴이다.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고 연습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